법원이 두 가지 부분으로 윤두창을 쳤는데 큰 화제입니다. 먼저 첫째로 대법원의 형사재판 갱신 간소화 새 규칙 시행입니다. 해당 부분은 조상호 변호사의 글이 화제인데 전문 그대로 보호드립니다. 믿는 도끼의 발등 변론 갱신 간소화를 위한 형사소송 규칙 개정. 대법원이 형사소송 규칙을 개정 공포했습니다. 핵심은 판사 교체로 공판 절차를 갱신하는 경우 과거와 달리 증인신문 녹음 파일 전체를 재생할 필요 없이 조서 열람 또는 내용 요지 고지로 간략하게 끝낼 수 있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개정 전 형사소송 규칙은 과거 양승태 사법농단 재판에서 변론갱신에만 6개월 이상 소요된 전례로 알려졌죠. 하지만 이 개정을 처음 추진한 시점을 보면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분히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법조계의 지배적 의견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재판이 판사의 교체가 있더라도 신속하게 진행돼 2027년 대선 전에는 대법원 판결까지 끝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 거죠. 그런데 윤석열이 내란을 벌여 조기 파면되는 국면에 이르면서 오히려 이 개정은 윤석열의 발등을 찍는 도끼가 될 가능성이 농후해졌습니다. 이제 형사소송 규칙이 개정돼 혹여 윤석열 변호인단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형사소송 법령을 준용하더라도 재판관 변동으로 인한 절차 지연 문제는 사라졌습니다. 마은혁 재판관이 새로 윤석열 탄핵 심판에 들어가더라도 단 하루 만에 모든 변론 갱신 절차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헌재를 공격할 여지도 사라진 거죠. 아이러니하게 이재명 잡으려 꼼수 부리다 스스로 덫에 빠진 꼴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마은혁 재판관 건으로 윤두창이가 시간을 끌거나 꼼수를 부리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과 관련해 2심 마지막 공판에서 담당 판사가 발언한 내용입니다. 판사, 이재명의 사진은 전체 사진에서 일부를 떼어서 한 것 검찰은 인정하죠. 네,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발언은 조작된 단체 사진을 오려내어 붙여서 넷이서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했다는 의미였죠.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렇게 하고도 판결은 다른 방향이 나온 한명숙 전 총리의 판결이 있어서 안심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께서 그동안 계속 주장해온 부분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라 최근 2심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가 갑니다. 관련해 이재명 대표께서 왜 준비된 대통령인지 관련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 소유하신 분들, 예. 소유하신 분들이 이제 자녀 세대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세금이 너무 많다. 결국 못하지 않냐. 상속세 내느라고 다 주식 지분 팔면은 경량권 확보가 안 된다. 뭐 그런 주장이잖아요. 일리가 있죠. 그래서 사실 가업승계에 대한 기초공제라고 그럽니까? 그게 지금 현재 600억으로 올라가 있어요. 600억까지는 세금이 없죠. 지금 1000억 이상으로 올리자. 지금 이게 국민의힘 쪽 주장인데 지금 600억으로 올리지도 몇 년 안 됐어요. 그래서 너무 급격하다. 저게 저희 생각이죠. 국가의 총 세수 목표가 있잖아요. 네. 거의 맞춰야죠. 근데 지금 국가 세수가 너무 부족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일도 못하는 상황이고 기본적인 소시 투자라든지 예를 들면 R&D 지원 투자 이런 것도 사실은 어려운 상황인데 마구 깎아주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상장 기업들이 그 CEO나 누가 꼭 반드시 오너가 다 CEO 계속 아들한테 손자한테 계속 3대 4대 5대 물려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훌륭하십니다, 정 프로님.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가업 승계를 하는데 예를 들면 회사의 자산 가치가 너무 커서 세금 부담이 된다.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데 대한민국은 그 배당을 안 해서 그래요. 이게 상속될 금액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 배당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소위 배당 성량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게 우리나라는 중국보다 낫다는 거 아닙니까? 배당을 모든 소득과 합쳐서 종합과세를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죠. 예. 그러니까 배당 성향이 낮은데 배당 성향이 낮으니까 주식을 사가지고 배당 받아서 생활비로 쓰는 게 불가능해요. 미국이나 이런 데 다 주식 사서 배당 받아서 네. 생활비로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웬만하면 주식 투자를 해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투자 안 해요. 왜냐면 배당을 안 해주니까. 근데 이게 또 악순환이 돼가지고 네. 주식 투자하지 말자. 배당해주는 회사로 가자. 이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좀 침체되죠. 그래서 이거를 좀 구조적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의 세법 체계는 가장 안전한 투자, 즉 은행에서 예금을 할 때의 예금, 세금과 내가 위험 자산에 투자해서 그 경영의 결실로 받는 배당의 소세 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배당 소득세를 원래 네. 이게 악순환이 맞아요. 뭐 2천만 원인가 넘으면 또 다른 것까지 합쳐가지고 네. 49.5% 내야 되니까 차라리 배당을 하지 말자. 뒤로 빼잖아요. 부당거래. 이게 예를 들면 기업의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꼴이에요. 그래서 뭐
뭐 이상한 해서 만들어가지고 빼내잖아요. 그러다 걸리면 배임죄 걸리고. 그래서 이런 거 다 정리하잖아요. 근데 세금이 너무 많으니 원래 금투세를 도입하면 이걸 배당소득세도 금투세로 넣어가지고 22.5%인가로 바꾸려고 했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됐어야 되죠. 그걸 지금 못하게 됐으니까 폐지해가지고 지금도 그러면 제가 그런 시뮬레이션을 해보라고 지금 지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배당을 권장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국내 주식시장이 살아요. 그런데 배당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낮춰버리면 국가의 재정 수입이 줄어들잖아요. 근데 반면으로 배당소득세를 낮추면 세금 부담이 적으니까 배당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죠. 주식 투자도 늘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오를 겁니다. 주가가 오를 이익이 있죠. 예. 그럼 그걸 상쇄할 수 있느냐? 그걸 지금 시뮬레이션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되면 그것도 논의를 좀 해봐야 돼요. 근데 지금 심각한 게 대기업, 중견기업 할 거 없이 미국으로, 유럽으로, 다른 아시아권으로 무지무지하게 나가고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이 무슨 산업이 남을까? 새로운 패러다임이 좀 나와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돼요. 그 맞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철강 화학 부분은 우리가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세계 시장을 장악해 왔는데 지금 중국이 더 큰 규모로 경쟁을 해오는 데다 기술이나 이런 게 뭐 특별할 게 없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경쟁에서. 지금 이 상태에서 더 규모로 키운다고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새로운 길을 찾아야죠. 굳이 필름인가 뭐 그 회사가 필름은 이제 망했잖아요. 그래서 필름 뭐 안정화하는 데 쓰는 뭐 화장품 원료 있죠. 그거. 예. 그걸로 이제 완전히 돌아서가지고 세계를 제패해서 엄청나게 성공했잖아요. 그럼 기업들이 알아서 할 거예요? 정부가 좀 도와줘야 됩니까? 정부가 예를 들면 R&D 지원이나 이런 네. 것들은 아니 노동자들의 재교육이나 이런 거 지원을 해야죠. 당연히. 그냥 내비둔다고 잘 되는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첨단 산업 지원을 해야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제조업을 해야 네. 일자리가 생겨요. 근데 이 제조업이 예를 들면 과거처럼 대량 생산 방식에 의존해가지고 중국이나 이런 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기냐? 제조 인공지능화, 패턴 분석을 통한 자동화. 이 길로 가야 된다. 그것도 일자리 안 생길 것 같은데요. 그거는 좀 달라요. 이 원시적 형태인데 스마트 공장이라고 있었죠. 그게 자동화를 했는데 고용이 더 늘더라는 거예요. 관리 인력이 더 필요해진다. 인력 구조의 고도화가 일어나죠. 근데 지금 뭐 반도체나 이런 최첨단 산업들은 실제 고용이 거의 없죠. 그래서 제조업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 근데 기업들은 마인드도 바꿔야 되고 투자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노동자들 재교육도 시키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 우리 정부가 할 일이 있는 거죠. 네, 공감합니다. 정말 여러 부분에서 준비된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좋아하게 된 건 이 대표께서 변화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지지난 대선 경선 이후로 이재명이 변했습니다. 자신을 극렬히 지지하는 세력과 거리를 두었고 좀 더 폭넓은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동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치 세계에서 비토 세력의 마음을 돌려 자신을 좋아하게 만드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재명은 그걸 해냈습니다. 이 대표께서 더 많은 국민들께 존경받고 사랑받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어나면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